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감정이 극에 달하며 전쟁은 발발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전쟁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단순히 물리력을 넘어 디지털을 활용해 지속적인 사이버 교란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극적인 이미지와 비윤리적 프로파간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통해 무분별한 여론 조작들이 일어나고 있죠.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무차별적 네거티브로 인해 국제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자 지역에 대한 외부의 정보 접근과 사실 확인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상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합리화하는 일방적인 메시지 발신이 가능했습니다. 가자 지역의 내러티브는 현재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으며,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이유로서 2023년 4월 이스라엘 경찰이 알-악사 사원 폭동에 가담한 400여 명의 무슬림을 강경 진압하고 300명을 체포한 데 대한 복수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마스는 자신들의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스라엘인 납치 이유가 이스라엘에 억류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인질인도 협상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서구의 반유대주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이스라엘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이 팔레스타인 민간과 구호활동가들의 피해를 급증시키는 상황을 인권 침해와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최대 규모 알시파 병원 지하에 숨겨진 하마스의 지휘통제소와 무기시설을 타격하여 민간인 희생이 커지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악마로 묘사하며 이를 이용했죠. 이스라엘군 차량이 하마스 대원 시신을 밟고 지나가는 영상을 유포시켜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 해명하라며 압박했고,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를 울며 기어다니는 유아의 사진이나 팔레스타인 시민의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해 하마스의 잔혹성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하마스는 인질을 인도주의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중 경쟁 및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과 연결지어 중동의 반미주의가 연대하도록 적극 선전을 펼치고 있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유색인종을 탄압하는 백인국가, 빈곤층을 탄압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자, 미국의 꼭두각시 국가를 규정하며 반미 감정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공포를 극대화하여 이스라엘 정부와 대중 간 분열을 촉발하고 중동권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행위를 소셜미디어에 확산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인한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유인 전략으로 하마스가 주장한 인질을 인도주의적으로 다룬다는 주장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여러 기관이 공조하여 공세적인 인지전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잔인성을 강조하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신속하게 확산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국제사회에 신속하게 알리고 하마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작전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하마스 반군들이 병원과 같은 민간 시설을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공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대응은 범부처적인 전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마스의 강경한 메시지를 반박하고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의 입장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가짜 계정이나 복 계정들은 게시글 작성의 속도와 규모, 확산 속도에서 이스라엘 지지 계정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는 하마스가 전쟁 전부터 인지전 거점과 알고리즘 이용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마스를 지지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4개 중 하나는 보수로서 가짜 계정 봇은 약 4만 개가 활동할 정도로 하마스는 인지전의 진심입니다. 하마스의 인지전은 이스라엘을 분명 압도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복 계정을 더욱 공세적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죠. 주목해야 할 점은 전쟁 자체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를 활성화시키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전쟁을 치르는 국가와 관련 없는 정보 게시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전쟁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는 전통적인 육지, 해상, 공중 전투뿐만 아니라 사이버전과 인지전 같은 비전통적인 위협 수단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력 충돌을 넘어 비물리적 공격이 병행된 복잡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강력한 인지전 위협을 구사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대한민국은 사이버 인지전의 위협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사실 이를 다룰 종합적인 방안이나 법, 제도 등 통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군사 차원의 위기대응 시스템은 인지전 같은 비물리적 위협보다 가시적인 물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지전과 같은 정보 및 사이버 영역에서의 위협이 위기대응 체제에 반드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군사 차원에서 인지전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평시 사이버 영향 공작에 대한 종합적 대응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2023년 말 한국 지방 언론사로 가장한 가짜 중국 웹사이트 200여 개가 발견되면서 우리 정부도 공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현재 국가 비상사태 시 유포될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 문제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책은 모색 단계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심각한 안보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군사, 외교, 정보 및 과학기술 차원의 국가 역량이 종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외교안보 부처는 국제협력과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입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어젠다를 발굴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 본 사이버 인지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현대에서의 전쟁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 인식과 생각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분쟁에서 이러한 인지전은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